전문가분들께서 글로벌 물류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육성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또 육성해야 한다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될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가져야 된다, 목표도 설정해야 된다, 이런 소위 뼈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요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5분씩만 발언해도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궁금하신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짧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면 더 재밌는 소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시사점을 좀 옮겨보고자 하는데요. 머스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머스크가 앞에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물류 자회사죠, 담코. 이 담코를 통해서 물류 사업을 엄청나게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결국 우리 해운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들은 현재 물류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직원분들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향,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좀 가감없는 우리 전문가분들의 기업 경영 관점에서의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포워딩을 직접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부분을 지금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는데, 사실 이제 담코가 사실은 지난 12월 31일로 전부 다 이제 머스크에 들어가 버리고, 해운 자회사인 샤프마린도 12월 31일부로 전부 다 머스크 하나로 브랜드 됐죠. 그러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냐면, 앞서 구교원 교수님이 얘기한 것, 지적한 것처럼 완전히 종합물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실제 운송인뿐만이 아니라 실제 운송인 플러스 계약 운송인 플러스 심지어는 통관, 미국의 최대의 통관 법인도 전부 다 M&A 해버렸죠. 네네.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직접 컨테이너 운송까지, 그렇죠. 우리나라 국내에 내륙 컨테이너 운송까지 손을 대면서 종합물류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같은 우리나라의 국적선사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향하고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캐리어들도, 액츄얼 캐리어들도 물론 그대로 벤치마킹 할 수는 없지만 이 머스크와 경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가 요소가 될 수 있는 우리 선사의 좀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경쟁위는 대화주별, 화주한테는 뭐 스페이스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 준다든지, 네. 아니면 운임이 다른 머스크라든지 MSC라든지 CMA보다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물류비 절감 차원에 있는 그런 운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경쟁 우위가 볼 수가 있는데, 네.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네.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분, 국내 해운업계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우리 위기감을 가져야 될까,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창호 교수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코하고 트레이드윈스, 티윌 전부 다 머스크로 12월 말자로 다 통합이 됐죠. 내재화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캐리어라고 하는 문송사 안에 프레이트 포워더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그 업체, 머스크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이게 포워더하고 내가 계약을 맺는 건지 캐리어하고 계약을 맺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이전부터 이미 머스크는 석유사 팔고 소매사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종합물류업을 하겠다고 투자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터가 되겠다는 거죠. 모든 도로운송, 철도운송, 예선 서비스, 모든 해상운송에 관련된 해상 서비스, 로지스틱 관련된 거를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소위 물류 서비스 제공자도 되고 캐리어도 되고, 또 캐리어도 될 뿐 아니라 온갖 운송 관련된, 해운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화주 입장에서 보면은
머스크하고 계약 딱 맺어놓으면 그냥 완 윈도우로 다 끝납니다. 그 안에서. 만약 내가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좀 비싸. 그래서 그냥 다른 걸 쓰고 싶어. 그래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면 싸니까. 그래서 화주를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이트 포워더 기능을 하면서 캐리어 전체 기능을 하면서 화주를 묶어두는 그런 인테그레이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소위 디지털화해서 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순수하게 해상 운송만 하고 있는 그런 그 선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런 큰 변화를 왜 했느냐 머스크가 이거 보셔야 돼요. 딱 하나입니다. 화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화주에게 가치를 줌으로써 그 화주가 나한테 눌러있게 하겠다라는 그 이유예요. 단순히 해상 운송에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화주에게 어떤 가치를 갖다 줄 것인가라는 걸 찾는 과정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들도 또 우리 프레이트 포워더들도 우리의 3PL, 우리의 해상 운송 관련된 해상 물류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머스크라고 하는 이 큰 트렌드를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거기에 핵심은 내가 화주에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화주에게 어떤 가치를 갖다 줄 것인가라는 걸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이 머스크 하나의 공룡이 출현함에 따라서 우리 작은 동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저도 굉장히 큰 고심이 더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국내 해운사들이죠. HMM이나 뭐 SM상선이나 페노션 마찬가지. 우리 해운사들은 어떤 경쟁 우위가 있을까? 나름 어떤 경쟁 우위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런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볼 수 있을까? 경쟁 우위 요소로서 어떤 것을 좀 살릴 필요가 있을까? 이게 결국은 우리의 돌파구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나의 생각은 역시 우리 부회장님께서 네.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경쟁 우위를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 현재는 경쟁 우위 요소가 없습니다. 네. 규모에 봐서도 그렇고 노하우 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머스크랑 이제 비교해보면 선봉량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 400만 TU인데 우린 100만 TU. 지금 도와도 안 되고 그런데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 강점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조선산업이에요. 조선산업.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을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인데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산업을 이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선박금융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선박금융을 국내 선사한테 많이 좀 돌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어려운 2010년대 그때 보면 마스크, CMA, CGM, 그다음에 그 MSC가 우리나라 조선소에 공격적인 발주했어요. 그때 우리 현대 한전은 발주 거의 못했어. 그 당시 선박금융이 85대 15였습니다. 우리가 연간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에 한 20조 정도, 그러니까 200억 달러 이상 이제 선박금융을 제공하는데 우리 국내 선수한테 들어온 건 15%, 해외 선수한테 이제 85%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만 4대 6 정도로 이제 그 조정이 됐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선봉량을 마스크에 버금갈 정도로 최소한 우리 원양 선봉량이 한 200만 TU, 현재보다 2배 이상 200만 TU 늘려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국적 선사 간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마스크랑 봤을 때 우리가 경쟁 그나마 이제 나은 게 있다면 덴마크가 우리 경제의 5분의 1도 안 돼요. 우리는 무역금이 1조 달러, 물동량 12억 톤, 세계 1위의 조선소를 갖고 있는데 마스크는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보다 이제 불리하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스케일메이트 마스크 정도를 키워야 되고 2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종합물류 기업으로 빨리 변신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정길 교수님, 김민현 교수님, 예, 저도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 좀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상법에 그 종합물류업을 하나의 그런 상행위로 이제 법률 규정을 두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바다에서 일어난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 제한을 해주는 거거든요. 바다에서. 그렇지만 그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종합물류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전기선사가 이제는 그 수출업자의 그 창고에서부터 수유업자의 창고에까지 이르는 모든 그런 처리를 혼자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종합물류라고 한다면은 지금 해상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통발에서 사고 난다든지 창고에서 사고 나면은 그런 한 사람의 종합물류업자가 자기가 맡았던 계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경우에도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법을 만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선사 같으면 우리나라 법을 중국법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법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 전기선사가 좀 더 보호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합물류업을 하나의 그 상행위로 봐서 보호해주는 나라의 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우리 상법에 그런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을 가져가면은 네. 조금이라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예.